안녕하세요. 생활 속 레이키와 명상. 오늘 이 시간에는 레이키 상징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건강 다이제스트사에서 나온 치유하는 손 레이키의 신비 속으로라는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레이키 상징은 우주 에너지와 파장을 맞추기 위한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징은 도용 에너지 혹은 형상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우주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도형에는 피라미드나 다윗의 별 같은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레이키 상징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그리도록 되어 있지만 눈으로 그려도 되고 혀로 그려도 되고 이미지로 심상화해서 그려도 됩니다. 제1상징 초크레이, 파워업 상징. 이 상징은 형체에 있는 모든 것에 작용하며 에너지를 강력하게 집중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 상징은 일상생활에 폭넓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지구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지구의 의지와 리듬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지구의 의식에 작용해 사람의 리듬과 균형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요. 방안을 정하는 데 쓰이고 물에 에너지를 넣는 데 쓰이고 동식물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데 쓰이고 음식물에 레이키를 작용시키는 데 쓰이고 과수원, 화분을 잘 자라게 하고 광물, 보석, 수정 같은 것에 레이키를 충전시키고 상갓집, 병원 등에 갈 때 자기를 에너지로 보호하는 데 쓰이며 제1, 제2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나 기차, 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출발을 할 때 제1 상징을 앞에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제1 상징의 모습을 자주 시각화하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제2 상징 세이에키, 조화의 상징. 이 에너지를 받는 사람에게 조화감, 평안감, 균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상징은 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달이 차고 기운 데 따라 사람의 생리 주기가 달라집니다. 달의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동조하면 뭉쳐있는 감정의 해방이 시작되어 스트레스의 해소를 가져다 줍니다. 이 상징은 정신, 감정 측면의 치유에 사용하기가 적합합니다. 특히 과잉 자극을 받고 있는 부위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상징의 파동이 몸에 흡수되면 막혔던 에너지, 즉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이 풀리고 신경이 진정됩니다. 이 상징의 가장 큰 용도는 멘탈 힐링, 즉 정신 치료에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멘탈 힐링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서는 공포심, 격한 감정, 우울 상태, 불면증, 약물 중독, 과식, 과한 술 마시기 등 나쁜 습관, 어릴 때의 문제, 무의식적인 병리적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 교섭, 면접 등의 대인관계의 현장, 환경, 상황 등의 조화와 차분함을 가져오기 위해 쓰입니다. 제3, 제4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데도 쓰입니다. 제3 상징, 원격 치료형 상징. 이 상징은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징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 대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힐링 에너지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에너지를 미세 조정합니다. 이것은 전파 신호의 전달과 흡사합니다. 먼데 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생생한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고 싶은 때에 쓸 수 있고 여행 중에 집에 있는 애완동물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싶을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원격 치료법을 이용하면 미래로도 과거로도 치유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수술 중이어서 같은 시간에 에너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 그 치유의 에너지를 미래의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어떤 때에 받고 싶어 할 때에 쓸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어린 시절 괴로웠던 시기,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 등이 일어났던 시기 등으로 치유의 사고와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원격 치료법을 이용하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나 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도 치유의 에너지와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생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체질을 개선하고 싶은 때에는 각 세포 내의 DNA에 초점을 맞춰 그 유전자, 예를 들면 비만 억제 유전자 등의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미래에 빛과 축복을 보내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제5, 제6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데 쓰입니다.
제사 상징 대광명, 깨달음과 참나의 상징. 제사 상징은 마스터 심벌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본질 생명체, 참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전체 우주, 창조신, 비로자나부를 뜻하기도 하며 대광명과 그 진원인 대광명이라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주 생명의 빛,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대일열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7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데 쓰입니다. 제사 상징은 명상을 할 때나 자기를 정하려고 할 때 단독으로 사용하며 어튠먼트를 할 때에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상징들과 묶어서 사용합니다. 제사 상징의 주요 작용은 의식의 수준을 높여 자기 자신을 순수한 채널로서 열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상징을 사용하면 마음속에서 빛, 즉 만물의 근원과 직접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면 더욱 넓고 더욱 순수한 채널이 되어 레이키 요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에너지 파동과 접촉하고 싶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부처님의 대자대배심, 마하트마 간디의 무한한 용서심, 노자나 공자의 지혜심. 레이키의 상징은 글자 그대로 레이키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즉, 상징은 레이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감이 예민한 사람은 레이키의 상징을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레이키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튠먼트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죠. 실력 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그 상징의 어튠먼트를 받고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한 질적 차이와 파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튠먼트의 본질을 알면 그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상징은 개개인에 의해 적당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상징은 종교의식과 제례에서 행사 진행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인류를 보다 위대한 여러 파워, 즉 힘과 접촉시키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기호는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일 뿐이지만 상징에는 더욱 차원 높은 실제에 이르는 원형적인 숨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을 이해하는 일은 나 자신과 마음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동양의 부적은 이 같은 인류의 상징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건강과 집안의 평안, 재난의 방지를 위해서 쓰이는 부적은 대중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부적을 지니면 그 파워에 의해 개인이나 집안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우수이 씨는 상징을 쓰고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상징을 버려도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징은 뇌에 프로그램 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뇌에 완전히 프로그램 되고 나면 구태여 손으로 그리거나 입으로 읊조리지 않고 의도를 갖기만 해도 활성화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상징과 진원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방법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1방법, 상징을 손바닥이나 인지와 중지로 공중이나 에너지 주입 대상에 한 번 그리면서 그 상징의 진원을 3번 읊조립니다. 읊조리는 것은 남에게 안 들리게 낮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합니다. 제2방법, 가까이에 사람이 있을 때 혹은 레이키 요법을 시술 중일 때에는 상징을 마음속으로 한 차례 그리면서 진원을 속으로 3번 읊조립니다. 제3방법, 눈을 감고 자색의 스크린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위에 검은색으로 상징을 그리면서 진원을 3번 읊조립니다. 제4방법, 손바닥을 공중에 들고 잠시 레이키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한 상징을 그리면서 진원을 3번 읊조립니다. 제5방법, 손가락으로 공중에 상징을 그려 그 상징이 황금빛 속에 빛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진원을 3번 읊조립니다. 제6방법, 상징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졌으면 다시 그려도 됩니다. 제7방법, 여러 해 동안 상징과 진원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상징만을 그리거나 진원만을 읊조려도 무방합니다. 이미 의도만 해도 그 파워가 발동하도록 프로그램 되기 때문입니다. 제8방법, 상징의 크기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 조절합니다. 제9방법, 진원을 읊조릴 때에는 그 파동이 온 세포로 전해진다는 기분으로 합니다.
제10방법. 상징은 기본적으로 공중에 그리든가 대상을 향해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손 레이키의 신비 속으로에 나오는 레이키 심볼, 상징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